오늘 소개할 사건은 30대 초반 남성분 사건인데 채무가 1,670만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보통 5천만원에서 1억 5천 사이가 가장 많은 채무니까 거기에 비하면 소액 채무죠. 월급은 190만원 정도 받고 있었고 미혼이었고 어머니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채무 발생 경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모님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되니까 내가 처음에는 소액을 대출받았는데 이게 돌려막기가 시작되면서 원금은 줄어들지 않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생활비 채무로 시작했는데 기존 채무 이자 변제하면서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계속 커지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채무가 2천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 먼저 개인회생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1,000만 원 이상 되면 그래도 개인회생을 대체로 다 받아줍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이러면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대체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채무가 소액인데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가? 자, 채무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해야 됩니다. 병을 키우지 말고 지금 정리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채무가 1,500, 1,300, 2천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이런 소액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20대, 30대 초반까지. 근데 이분들은 월급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1,500이라 해도 그 이자를 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1,500이 2,000 되고 돌려막기 한번 해버리면 2,500, 3,000 금방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자 돌아오면 못 메꾸면 이제 저축은행 대부업체 고금리로 갈아타야 되고 갈아타기 한번 하면 수수료 나오고 잘못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번 당해버리면 금방 7천만 원 1억까지 가거든요. 채무가 1억 원인데 오신 분들 만나보면 그분들이 1억을 빌려서 1억을 다 쓰신 게 아니고요. 대체로 1,000만 원, 2천만 원에서 다들 시작을 하는데 그걸 불을 못 꺼서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빌려가지고 저기 맞고 저거 빌려서 여기 변제하고 가운데 생활비 좀 쓰고 이렇게 2, 3년 세월 지나버리면 실제로 내가 쓴 거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채무가 1억까지 돼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 키우지 말고 채무가 적을 때 초기에 빨리 진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혹시 가능하시다면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시에 변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까지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 한 2천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빨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 갚아버리고 다시는 돈 빌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신속하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실 형편이 안 된다거나 또는 내가 이미 사고를 한번 쳐서 채무가 발생했는데 부모님이 한번 수습을 해 주셨는데 근데 내가 두 번째 또 사고를 쳤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개인회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 손에 끌려오는 젊은 채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체로 보면 부모님들이 한두 번 수습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아버지 모르게 한번 수습해 줬고 두 번째는 아버지도 나서서 수습해 줬는데 채무를 없애줬는데 또 대출받아서 또 주식 코인하는 거야.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식이 두 번, 세 번 실수할 때는 부모님이 대출을 해서 갚아주면 전 가족이 다 회생 파산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딱 손절치고 자식 스스로 조금 불편한 재판이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반성하면서 채무를 탕감받고 스스로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가진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이분 변제계획안 보시면 180만 원 월급에서 1인 생계비 117만 원보다 더 크게 138만 원을 뺐죠. 1.5인 생계비라고 어머니 생계비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36회 변제 안 하고 32회만 변제해도 자기 채무 1,600만 원 다 변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액 채무의 특징은 재판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이 짧습니다. 소액 채무는 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도 없지, 조사할 것도 없지, 편파 변제 이런 것도 없지, 그리고 부양가족 빼달라 이런 말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재판 기간이 짧을 수밖에요. 그리고 채무 자체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굳이 36회까지 다 변제 안 해도 되거든요. 방금 보신 분도 32회만 변제해도 다 변제해버렸잖아요. 근데 20회만 변제해도 다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제 기간이 짧을 수밖에요.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방금 채무자처럼 채무가 한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내가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 잠시 얹혀 살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정도 변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가 1,600 몇십만 원이면 17개월 만에 변제 다 하고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변제를 열심히 할 생각이면. 근데 이거를 혼자 해결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돈을 지원받아서 변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개인회생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있다가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지. 갈아타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3천, 4천, 5천 넘어가기 시작하면 17개월 후에는 빚이 4천만 원이 될 겁니다. 17개월 그래봐야 1년 반도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누구는 채무가 다 사라지고 누구는 4천만 원, 5천만 원 채무가 생겨서 이때 개인회생을 하러 온다 이거죠. 이때는 이미 채무가 커졌기 때문에 17개월 만에 변제가 안 되고 36개월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보다 17 플러스
36 더 해야지 그때서야 이 사람은 채무가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 키우지 말고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빨리 불을 꺼버리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사고 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개인회생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결론. 오늘 채무자의 채무 발생한 경위는 생활비나 이자 같은 채무였다. 소액 채무가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1,000만 원만 넘어도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지원 가능하시면 괜히 개인회생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다 변제해가지고 병 키우지 말고 채무를 초기에 빨리 진압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채무의 특징은 재판 기간도 빨리 끝나고 변제 기간도 36개월까지 안 가고 빨리 끝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재판 자체는 좀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 중에서 채무가 2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 내가 이 채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개인회생도 이제 처음 알아본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